첫 화면으로 준비한 게 학교 알림이 사이트입니다. 대부분 다 아십니다. 학교 알림이 사이트는 이렇게 아시는데 여기 뭐 초등학교도 검색이 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만로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댁에 계신 지역 위주로 지도를 이렇게 옮기시면은 되게 집중해서 딱 보시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또 좋은 기능이 요거는 잘 모르시던데요. 이 즐겨찾기 기능과 똑같습니다. 즐겨찾기 기능으로 내가 관심 있는 학교들을 가령 이제 오늘 제가 남고 특집이잖아요. 그래서 7개 남고 제가 아까 뭐 G7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휘문, 중동, 세화, 반대부고, 경기고, 중산, 영동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래에 여기 보이시죠? 지금 비교하기가 있습니다. 이 비교를 잘해야 되는데 비교를 잘못하면 비참해지거나 반대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라는 말을 그래서 비교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잘하면 굉장히 득이 됩니다. 뭐 어제의 나와 비교하거나 남과 비교가 아니라 일주일 전에 나와 비교하거나 이런 거는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학교들은 아주 이게 유익하게 이 학교 알림위에서 서로 비교를 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남고기 때문에 뭘 비교했냐 하면은 요걸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네, 여고 할 때는 조금 다른 걸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남고입니다. 남고라서 제가 학교, 그러니까 사이즈, 용지 크기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제 남자 고딩은 넘치는 호르몬과 에너지 과잉 문제로 이 운동장이 조금 큰 것도 중요하고 얘네들의 발산할 좀 면적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남고를 7개를 이렇게 휘문부터 쭉 영동고까지 비교해서 딱 엔터 치면은 재미난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학교가 이 경기고등학교인데요. 이 경기고등학교는 공립입니다. 이게 나라 땅이니까 이렇게 큰 게 이해가 돼요. 크죠? 거의 뭐 다른 학교의 4배가 넘습니다. 위치도 대략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죠. 근데 여기 영동고등학교도 꽤 커요. 면적이. 여긴 사립인데도. 아시겠지만 강남 전통의 땅 부자 3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하고 관계 있는 학교죠. 그래서 이렇다.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근데 제가 밑에다가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 성시경 그 버터님이라고 하는 느끼한 성시경이 세화고 출신입니다. 그리고 고대 다녔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 문제로 힘들어하면 부모님과 함께 대학 캠퍼스 구경을 가보라고 추천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좋은 말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고등학교 선택도 한번 학교에 한번 가보는 거 굉장히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뭐 동기부여도 되고 내가 앞으로 3년간 다닐 교정이 어떻다 이런 것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 중에 부모님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만 제가 캡처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정말 바야흐로 인포그래픽의 시대입니다. 여기에 글자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다 숫자와 그림으로만 돼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의 시대라는 게 이런 데서도 나옵니다. 3개년도 입시 실적입니다. 저 위에 저 청진기는 뭐겠습니까? 청진기로 돼 있죠? 의대라고도 안 써 있습니다. 의대 입결입니다. 의치한 수 합친 인원입니다. 휘문고등학교는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130대 인원을 의치한 수에 보내는 학교죠. 서울대 인원 3개년, 다음에 파란색 요 로고는 연세대, 요거는 이제 고려대입니다. 아주 보기가 쉽습니다. 인포그래픽이라. 그 다음에 서강, 성균, 한양, 중앙입니다. 3개년도를 이런 식으로 쭉. 이과생이 많으니까 한양대 인원이 많습니다. 한양대가 성균이나 서강보다 많죠. 그 중앙대도 뭐 제법 많이 가는데 궁금한 건 여기서 이제 이겁니다. 이게 중복자도 포함되죠. 그리고 재수생도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만 보면 그것도 알고 싶어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또 친절하게도 이렇게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휘문고입니다. 대학생하고 졸업생 비율 몇 대 몇입니까? 42대 58, 6대 4로 보면 되겠죠. 6은 졸업생입니다. 실제로 재수를 가장 많이 하는 학교 중에 하나고 60%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은 지극히 정상적인
비율이고요. 여기 합격자 중 재학생 비율도 서울대 50%, 재학생은 서연고, 서까지는 50%가 조금 넘지만 이 아래쪽은 대부분 재학생 비율이 현격히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균, 한양, 중앙대는 거의 졸업생이 더 많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또 뭐도 알고 싶으신가요? 여기까지 보시면 아마 수시정시 비율도 알고 싶으실 거예요. 합계니까 앞에 보신 거는. 그럼 이렇게까지 수시정시 비율도 이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비율은 44대 56. 그러니까 정시가 더 많죠. 예. 정시에는 졸업생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졸업생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대학,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의 비율은 거의 5대 5네요. 거의 수시도 반, 정시도 반. 그러니까 요들 대학은 좀 더 재학생들도 많이 뽑아준다, 이런 거를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이 내용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세화고는 유튜브는 아닌데 브로셔가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아주 자세하게 세화고는 진학에 강한 세화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카이 및 의학계열 합격자 수를 다 이렇게, 의학은 80여 명.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휘문처럼 재학생, 또 중복 합격자, 수시정시 다 합친 겁니다. 어쨌든 꽤 많은 인원이죠. 서울대도 28명, 연세대는 신촌만 40명이다. 고대도 이렇다, 서강대도 이렇다, 성대 40명씩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고, 브로셔에 보시면 5개년도 2018부터 17부터 작년까지의 서울대 의치한 수는 꾸준히 지금 어떻게 보시면 60명, 70명 이렇게 꾸준히 증가세다. 요걸 이제 자랑하고 있습니다. 연세, 고려, 서강은 비슷한 수준, 소폭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블라인드를 했지만 이 정도 급의 자사고의 실적은 그닥 떨어지지 않았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일반고 하나도 마저 보겠습니다. 일반고는 단대부고가 가장 친절하게 중복 합격자와 졸업생까지 구분해서 이렇게 통계를 발표한 거의 유일한 학교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2017학년도부터 20학년도까지 요거는 이제 의대 합격 사례입니다. 단대부고가 사실은 휘문고 바로 아래, 세화고 그 다음 정도 아마 의대 입결을 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재학생이 가장 최근 20학년도를 예로 들면 재학생은 31건이죠. 이게 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은 19명입니다. 그 얘기는 19명이 31개 대학에 붙은 겁니다. 31개 대학에 붙은 거고, 이 19명 중에 누구는 2대학에 붙었고 어떤 학생은 3대학에 붙었겠죠. 졸업생도 40곳에 붙었지만 실제로는 27명이 이 중복 합격을 한 거니까 총 합치면 70건 정도인데, 그 중에 인원은 여기 19명 더하기 재학생 19명 더하기 졸업생 27명을 더하면 이제 46명이 합격자다. 그러니까 몇 프로로 보면 됩니까? 합격자 건수의 60%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60%가 실제 인원이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 이 세 개 학교를 정밀하게 봤고요. 모아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매년 국정감사를 하면 다른 대학은 자유로운데 서울대학교는 어떤 고교에서 몇 명 왔는지까지 죄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감이 곧 있습니다. 그러면 또 죄다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남고하고 여고를 같이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남고 중에 1등, 요건 이제 서울대 실적입니다. 서울대 실적이에요. 1등은 이제 휘문고로 20명대가 나오고, 수시정시 합쳐서 나왔죠. 역시 정시가 많죠. 아까 비율도 봤습니다. 중동고 19, 단대 16, 경기 13,
11, 5으로 재미난 거는 남고는 저 위에 학교랑 아래 학교랑 차이가 편차가 큽니다. 그렇죠? 예. 남고는 이제 서울대 실적이 좋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실적이 편차가 크고요. 근데 여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합니다. 어느 정도는 남고보다 더 많지는 않죠. 예. 숙명 진선이 작년에 조금 소폭 감소했습니다. 10명, 10명에서 15명 사이였는데 작년에 좀 감소했지만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기본은 한다. 은광까지 이게 남고와 여고의 약간 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인 최근 2, 3년간의 강남 서초 남고의 입시 결과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비율입니다. 요 건수의 유학계열은 제가 아까 60%만 보라고 했고요. 서울대는 인원이 많습니다. 서울대는 한 대학이니까 중복도 없죠. 중복이 없으니까 일단 요건 그대로 명으로 보시면 돼요. 23명, 21명, 22명, 13명, 뭐 17명, 10명 이렇게 인원으로 보시면 되고 의학계열은 건입니다. 133건이죠. 실제 인원은 60%니까 70여 명대. 서연고는 여기를 쓰는 애들은 보통 한 개 대학이 아니라 서울대 붙고 연대를 붙거나 뭐 서울대 붙고 고대를 붙거나 아니면 서울대 떨어지고 연고대 붙거나 하는 경우니까 반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60에서 80건이고 실제 인원은 3, 40명 이렇게 보시란 말씀이고 서성하는 더 줄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쓰는 애들은 여기에도 하나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건수 대비 건수는 이렇게 많습니다. 많죠? 많지만 실제 서성한 합격자는 40%. 중경외 시도 마찬가지로 40%라고 보라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가 저희 KNS 입시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자세하게 보십니다. 요거는 제가 여기서 뭐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혼자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천천히 보시어서 비교해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는 이제 교육 과정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만 어디 있는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개별 학교 교육 과정의 특징과 계열별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제가 교무부장님하고 얘기한 내용하고 이런 거 말씀. 먼저 순서는 그냥 휘문고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가깝고 자사고고 뭐 어쨌든 실적 면에서 제일 좋으니까 휘문고라고 해도 일단 1학년은 평범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차라리 그 일반고 중에 혹은 다른 학교 중에 1학년 때도 과학을 좀 빨리 나가거나 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반해서 휘문고는 사실은 1학년 치고는 굉장히 좀 평범한 학교입니다. 자사고 치고는. 이제 2학년 때 가면은 저 맨 위에 확통과 실용수학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서울대학교가 확률과 통계를 그 문과, 이과 가리지 않고 거의 권장 과목으로 지정한 모집단이 학과가 많아서 지금은 어떠냐? 2학년 확통과 실용수학이 개설은 돼 있습니다만 뭘 할까요? 다 확통입니다. 예. 이거는 이 실용수학이 사실은 약간 하위권 학생을 위한 배려하는 과목이니까 이 휘문고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이과 모두 확통 선택하는 게 그냥 학교에서 그럽니다. 100%다. 이렇게 하고 문과 학생은 3학년 때 뭐 경제 수학을 주로 합니다. 문과반이 물론 많은 학교는 아닙니다. 휘문고는 많아야 2반 뭐 이런 학교잖아요. 그런데 이게 남고고 인문보다 아무래도 상경 쪽 희망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경제 수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이공자연은 이제 이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하는 3학년 때 선택을 합니다. 단대부고와 달리 기하가 필수가 아닙니다. 휘문고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이라 부담이 적으니까 대다수가 기하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3학년 때 과목인데 그러면 지금 이거 3학년 선택 과목이죠. 3학년 선택 과목이 투 과목이 4개나 됩니다. 하나, 물투, 화투, 생투, 지투. 그렇지만 다 하지 않죠. 예, 이거 다 하는 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2-3개 정도 하고
문과나 이과나 모두 뭘 제일 많이 한다고요? 이거 한다고요. 사회문제 탐구를 제일 많이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만만한 거죠. 진로 과목이니까. 네. 과학 진로 과목인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중에서는 뭘 많이 합니까? 생활과 과학입니다. 네. 생활과 과학을 대부분 한다. 융과는 있지만 이제 개설된 폐강된 거죠. 네. 그러니까 융과를 하느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문탐을 차라리 하는 애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로 다 몰리죠. 인원이 많아야 좋고 그래야 이제 3학년 때는 뭐 거의 진도라기보다는 수능에 다들 집중을 하니까. 그리고 뭐 어떤 커리를 타도 서울대 가산점이 있죠. 탐구 가산점은 불이익이 없다. 최근에 제가 이제 충격적인 내용을 들은 건 요겁니다. 네, 고1부터는 아시겠지만 이제 정규 동아리도 대학 입시에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휘문고에 이제 인기 동아리가 있었잖아요. 과거부터 인기 동아리, 자연과학 동아리 인기 많았고요. 의학 동아리 유명한 거 있었고, 대부분 영자신문반,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게 사실은 학보사입니다.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전통을 갖고 해왔던 이게 학보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1학년이 0입니다. 1학년이 아무도 학보사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전 사실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자사고인 중동고 보겠습니다. 중동고입니다. 중동고는 여기도 뭐 역사와 전통으로 치면은 휘문고 못지않죠. 뭐 1906년이니까 100년이 넘었죠. 역사와 전통의 자사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동고는 2학년 때 확통이 학교 지정입니다. 저기 지정에 여기 보시면 확통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이게 지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학년 때 수원 수투와 같이 수원 4시간 하고 확통 2시간 하고 수투 4시간 2학기 때 가면 수투 4시간 하고 확통 2시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고도 어떨까요? 문과생들이 피곤하겠죠. 네, 이과생들하고 같이 확통을 해야 돼요. 학교 지정이니까 이거는 전원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휘문과 이제 동일한 점이면서 사실은 휘문과 중동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영어 난이도. 영어가 휘문보다 중동이 어렵죠. 그 다음에 심영독, 심영2까지 개설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뭐 몇 년 전까지는 중동고 보러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중동 외고인데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중동고에.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은 인문사회는 뭐 사탐 3개 하고 과탐은 이제 중동고는 과학사입니다. 이게 과학사가 진로 과목이라 휘문고랑 다른 겁니다. 지금부터 과학사를 한다. 그 다음에 이공자연은 과탐 3개 하겠죠. 과탐 3개 하고 사탐으로는 사문탐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단위수 때문에 문과 애들도 이과 과목을 하나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과학을 해야 되고, 이과 학생들도 사회탐구에서 하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예, 사회문제탐구, 이거 진로 과목이지 않습니까? 진로 과목이니까 만만한 거죠. 과학사, 이것도 이제 진로 과목이니까 등급이 뜨지 않으니까 문과생이 선호하는 과학 진로 과목은 과학사고 이과생이 선호하는 사회 과목 진로 과목은 사문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돼서 3학년 때 여기 보시면 중동고는 심영독 1, 심영독 2가 다 있죠. 그래서 인문사회 상위권은 경제수학을 하고 상위권이 아닐 경우에는 심화수학을 하는데 이 심화수학이 수능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저기 심화수학이 있죠. 여기 요거요. 빨간색으로 레드박스 한 거. 이게 이제 수학의 여러 단원을 합쳐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 때 이제 수능 준비에 도움이 되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일부는 이제 진로 한 개가 제일 많은 편이고, 예, 사탐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일반 2과목을 하고 진로 1과목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행지리도 진로 과목이니까 여행지리도 꽤 있고요. 이공자연은 이제 요건 문과 얘기였고 이과 얘기는 기하가 이제 진로 과목이라 거의 90%가 하고 미적분은 다 하죠. 미적분은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탐2는 3학년 되면 2개 정도만 하겠죠? 그 다음에 여행지리나 이과에서 여행지리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여행지리가 사탐 과목 중에 사회문제 탐구가 제일 많은데
요거는 여행지리는 이제 진로 과목이기 때문에 뭐 지리를 잘하는 이과생도 있죠. 제법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동고도 못다한 이야기를 제가 교훈부장님하고 하면서 조금 충격받았던 건 역시 여기도 동아리가 많이 죽었는데 이런 전통의 학교들은 전통적인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중동고는 휴문고보다는 1학년 동아리가 그래도 활발한 편이다. 제가 이렇게 들었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휴문보다는 그래도 동아리도 좀 하는데 여기는 이제 도서관 쪽 동아리가 유명했죠. 메티스라고 이게 유명했고 신문부, 방송부, 이과 쪽은 수학연구부, 화학부 등 학술 동아리가 이제 잘 나가는 학교였고 이 중동고에서 제일 유명한 건 산학부, 저희 때부터도 유명했던 이 산학부가 이 코로나 이전에는 일본도 갔었어요. 4박 5일 가고 여기 개교 110주년일 때는 히말라야 20박을 방학 때 했는데 이때 경비가 20박이나 되니까 굉장히 비쌀 거 아니에요. 이거 절반을 산학부 선배들이 모아서 이제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약간 그 남고에 있는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대한민국 3대 조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게 고대 교우회, 고려대학교 동문회죠. 그러니까 호남 향후회, 해병대 전후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약간 남고에는 끈끈한 전통적인 이런 게 있는데 요즘 입시 때문에 이런 게 약간 좀 약화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남고는 이제 세화고입니다. 세화고는 이렇게 세화고도 이제 자사고잖아요. 자사고이기 때문에 매년 저기 보시면 2022 입시정보 가이드북 해서 이런 거를 발간하고 PDF 파일로 홈페이지에 올려놔서 뭐 입시 결과부터 교육과정 커리큘럼 이런 게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그다음에 선배들 합격한 수기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내용들이고요. 중요한 거 이제 또 교육과정이니까 세화고의 교육과정 브로슈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나온 게 아마 7월 이전인데 그 뒤에 서울대학교가 2024 권장 과목, 핵심 과목 이런 거 발표할 때 얘기가 됨에 따라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부터 이제 휘문하고 중동하고 다른 점이 세화고부터 나옵니다. 여기가 세화가 진짜 수학은 휘문이나 중동보다 더 진도가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앞서 보신 이제 휘문고하고 중동고는 이제 수원 수투를 2학년 1학기 2학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2학년 1학기부터 수원과 수투를 동시에 6시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원과 수투를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수원과 수투를 6시간을. 예. 그리고 2학기 때 그래서 확통과 미적을 나갈 수 있게 해놓은 거죠. 문이과 모두 진도가 가장 빨라야 세화고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떨까요? 정말 수학에 자신이 있는 애들, 미리 선행을 많이 끊어놓은 애들이 세화고에 가고 또 그렇다 보니까 입시 결과도 좋아지고 또 계속 이제 그러니까 또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가고 이런 이제 원인과 결과가 계속 순환을 하는 거죠. 순환을. 그래서 결과가 원인이 되고 원인이 다시 결과가 되는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문과, 요게 문과입니다. 인문사회를 문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2학년 2학기 때 뭐 하겠습니까? 확통하겠죠.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문과도 미적을 했으면 한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미적하는 애가 있고요. 이런 그룹이 있고 아니면 확통과 경제수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사회는 아무래도 최상위권이 미적을 하겠죠. 최상위권이 미적을 하고 요 경제수학은 진로 과목이니까 이게 좀 부담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애들 빼고는 아마 경제수학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이학공학은 이과 아닙니까? 이과는 어쩔 수 없이 확통도 하고 미적도 하고 3학년 때 기하를 하도록 이렇게 2학년에 있던 기하 과목을 3학년 선택으로 내린 겁니다. 그렇다고 이 브로셔를 다시 제작할 수는 없으니까 표시를 이렇게 해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 발표가 있어서 이제 세화고는 이렇게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대 선택 과목 가산점도 받아야 하니까 이렇게 문과는 사탐 2과목 일반 선택으로 하고요. 다음에 과탐에 생활과학, 여긴 생활과학을 합니다.
이학공학은 투과목하고 그다음에 융합과학을 합니다. 융합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학공학은 그래서 3학년 되면은 전부 다 선택 과목 모두가 이제 진로 과목이라 문과보다 오히려 부담이 좀 덜한 거죠. 투과목도 다 진로 과목이니까 등급이 안 뜨고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일반고인 단대부고입니다. 단대부고는 일반고지만 인기가 굉장히 높아서 뭐 인터넷 뭐 사이트에는 경쟁률이 뭐 10대 1도 넘는 거 아니냐, 어디엔 20대 1 넘는 거 아니냐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남구에 있는 학생 전원이 다 써도 20대 1이 안 넘습니다. 네. 이 학교 정원이 거의 뭐 350, 400명 되는데 강남구의 학생 전체 수가 만 몇천 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거짓말이고 또 그 중에 단대부고는 남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학생들만 쓸 수 있는 건데 그 정도의 경쟁률은 아니다. 하지만 인기고인 거는 분명합니다. 이제 11월 8일 9일날 입학 설명회도 아마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가 확정은 안 됐는데 이때쯤이면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온라인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학교가 재밌는 게 앞서 우리는 쭉 뭘 봤습니까? 자사고들을 봤습니다. 뭐 중동, 세화, 어디죠? 이제 휴문 같은 자사고들을 봤는데 정작 자사고들도 1학년 때 그 통합사회, 통합과학만 하는데 여기는 물1을 한다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3개 반 중에서 물리하는 반이 11반 정도, 그러니까 2반 빼고는 다 물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 맨 위에 나와 있죠. 1학년 선택에 물1이 있는 겁니다. 물1이 있고 2개 반은 한문을 합니다. 얘네들은 누굴까요? 얘네들은 이제 장차 문과로 갈 애들이라고 보면 되죠. 2학년이 되면 한 반이 늘어나서 실제로는 10반이 이과반이고 한 3개 반은 문과가 됩니다. 이제 여태까지만 1학년 때니까 이과를 하겠어 이렇게 마음은 먹었을 수 있지만 수학이 너무 힘들어서 최종적으로 이과 쪽으로는 좋은 대학을 못 가겠다. 그럼 이제 문과로 바꾸겠죠. 그런 반이 한 반이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물리를 학교에서 문과한테도 하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게 물리라는 게 뭡니까? 사물의 이치잖아요. 문과로 치면 철학과입니다. 그래서 물리는 사물의 이치다. 이치가 아니던가. 그래서 물리를 많이 하게 하죠. 근데 또 물리의 물자만 들어도 물리는 우리 문과생들한테는 이게 힘들죠. 그냥 한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근데 물리를 안 하고 인문사회에서 물리 안 하고 2학년 때 사탐을 4개 하면 3학년 때 과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건 과탐 충족 이수 단위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공자연도 2학년 때 과탐 4개 할 수 있습니다. 4개를 하면 3학년 때 사탐을 하나 해야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얼마나 될지 또 궁금하시죠? 2학년 때 사탐만 하고 싶다. 3학년 때, 2학년 때 과탐만 하고 싶다. 그런 애들은 뭘 하면 되느냐? 이 단대부고는 사회 진로 과목이 좀 다릅니다.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거창하죠. 이 진로 과목인데 재밌고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과 애들은 다 하고요. 문과 애들은 생활과 과학입니다. 역시 생활과 과학.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과학이니까 이것도 2개 진로 과목으로 거의 다 한다. 얼마나 하느냐? 거의 대부분 한다. 이것도 이거 얼마나 하냐? 거의 대부분 한다. 이렇게 되니까 나도 하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경기고등학교입니다. 경기고등학교는 여기 강남구에 있는 학교 중에 뭐가 제일 넓다고요? 네, 학교 부지가 제일 큰 곳이 경기고등학교입니다. 공립이라 그런지 다른 학교에 거의 4-5배 되는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요. 여기는 홈페이지에 브로셔는 없고요. 뭐가 있느냐면은 유튜브가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캡처한 겁니다. 유튜브를 캡처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좀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요. 대학은 누군가가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해서 가는 것이다. 맞는 말인데 그래도 우리 마음은 좀 학교에서 더 잘 챙겨줬으면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좀 냉정하게 학교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유튜브에도 선언을 했어요. 주로 공립이라 꼭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로 저는 이제 여러 구에 여러 고등학교를 이제 섭렵을 하니까 그런 경향성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공립에도 사립 같은 선생님이 계시고 또 사립 고등학교에도 공립 같은 선생님이 계시죠. 네.
운입니다. 복골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고는 또 재미난 게 역사가 우리나라 최고죠. 거의 1900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휘문이나 중동보다 더 앞서죠. 그때 유명했던 학교가 경기, 경복, 서울 아닙니까? 3대 공립이었고 5대 사립이 휘문, 중동, 양정, 보성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저희 시절에도 제가 이제 경복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 경기고등학교랑도 뭔가 좀 연합해서 뭘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많겠죠. 당연히 시문, 이범석, 이휘소 물리학자, 백남준 씨도 경기고 출신이라고 합니다. 과학 중점 학교입니다. 과학 중점 학교라서 커리가 뭐 당연히 이과 중심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연례학급이에요. 연례학급인데 뭐 1학년은 이제 과학 중점이 세학급이고 나머지 이제 연례학급 이렇게 돼 있고 2학년, 3학년은 그 반수가 이렇게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학년별로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학 중점은 세학급으로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5, 6이고 사회 쪽이 5, 6이잖아요. 근데 3학년은 6, 5입니다. 이렇게 한 반씩은 약간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근데 재미난 게 경기고 또 유튜브에는 대입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는 알죠. 아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공개를 안 한다. 이것도 이 공립이라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경기고의 세부 커리큘럼입니다. 세부 커리큘럼.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과중은 확통과 기하가 필수입니다. 이렇게 한 칸이 더 있어요. 1학년도 일반이 있고 과중. 그래서 제일 사실은 복잡하죠. 보기가. 이게 위아래 이렇게 숫자의 매트릭스인데 이걸 보면 좀 짜증이 납니다. 이건 좀 오래 봐야 보이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좀 오류가 있습니다. 학교 알림이에도 오류가 있는 게 여기 학교 알림이에 무슨 오류가 있냐면요. 학교 알림이에는 분명히 2학년 사회의 진로 과목이 사회 문제 탐구로 나와 있는데 고전과 윤리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그 교무부하고 통화를 해서 알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회문제 탐구도 좋은 과목인데 윤리가 들어가면 의학 계열에 조금 더 친화적이지 않느냐. 뭐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의대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대각. 네,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2학년, 3학년 선택하는 과목들이고요. 이거 중상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상고입니다. 중반전을 넘어갔습니다. 중반전을 넘어갔고 여기도 이제 사립이죠, 당연히. 1학년 말에 2, 3학년 선택 과목 수요 조사는 다 합니다. 근데 물론 이게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하다가 안 되고 아직은 이제 선택 전이니까 변화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중상고도 선택권이 많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어떻게 보면 그런 학교가 없는데 거의 처음으로 수학 중점 학교라고 할 만한 이런 과목들을 많이 깔았어요. 처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진로 전문에 심화수학 1, 2, 고급 수학 1, 미적 다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수학에 되게 방점을 찍고 이렇게 했었던 학교입니다. 여기가 2학년은 택 4, 3학년은 택 6인데 이제 2학년 때 수학 진도도 빨라요. 보통 이제 인문 사회일 경우에 2학년 때 확통을 합니다. 여기도 2학년 때 확통을 하는 학교고 사탐 3개를 하죠. 보통 이제 상경하면은 이제 경제 수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사탐을 3개가 아니라 2개를 하게 되고 3학년 심화 수학 2는 문과가 주로 선택하는데 그 범위가 이제 확통에 가깝기 때문에 수능 준비에 적합을 해서 보통 2학년 때 확통을 하고요. 중상고는 심화 수학 2를 많이 한다. 이과의 경우에는 2학년 때 기하를 해요. 여기가 추가적으로 확통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사실 제일 처음 이런 걸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다른 학교들이 주변 학교가 이렇게 하면 이걸 또 따라합니다. 마치 그 왜 요즘에 대선 주자들이 공약을 서로 베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학교가 이렇게 치고 나가면 그거에 반응이 좋고 입결이 좋아지면 그걸 또 주변 학교들이 다 카피합니다. 모방해서 또 따라가고 그런 게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서 무리수를 두게 되면 다른 과목의 시간수가 또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1학년 때 과학을 하는 과목, 그러니까 과학 1을 하는 학교는 아까도 보셨지만
휘문 중동 아니고 어디였죠? 단대부고였고 영동고가 생원을 합니다. 생원을 하는 게 생명과학원을 하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동고인데요. 제가 마무리로 영동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제가 어쨌든 요 고등학교 순서는 그 입시 결과 순서대로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결이 제일 뭐 좋다고 알려져 있는 휘문부터 중동 세화, 뭐 그 다음에 뭐 단대부고, 그 다음 뭐 경기고, 그 다음 뭐 중산고, 그 다음 영동고 이런 순서대로는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영동고는 문과, 이과 반수도 균형이 있고 그런 학교라 그런지 재미난 게 남고인데도 어떻습니까? 남고인데도 1학년 때 과학원을 해요. 과학원을 합니다. 보통 과학원 하는 학교가 아까 단대부고랑 여기밖에 없었죠. 근데 뭘 해요? 여기는 생원을 해요. 생원을. 예, 강남구 남고 중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문과 배려적인 학교가 아니냐. 네. 과탐 중에 어떻습니까? 생원은 그래도 문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고 선택자가 많은 과목이라는 점. 이거를 직접 영동고 교무부에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래서 이걸 했어요. 그리고 1학년 때 생명원을 하면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문과 애들도 2학년 때부터는 과학하고 이제 이별이 가능합니다. 쳐다도 안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단위수를 공통과학, 과학실험, 생원을 하면 끝, 10단위가 끝납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나는 오로지 정통 문과만 계속 파면 돼.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3학년에 가면은 이런 과목을 하죠. 보통 그 심화 수학은 이제 수능 때문에 하는 거고, 이게 4시간이고, 경제 수학을 하겠죠. 경제 수학. 이건 진로 과목이니까 경제 수학 하면 어려울 것 같지만 진로 과목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심화 수학은 이름은 어렵게 들리지만 이게 수능 준비에 도움이 되고 문과가 할 수 있다 말씀이고요. 이 고급 수학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급 수학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심화 수학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공자연은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기하하고 미적 4시간, 6시간 하는 겁니다. 기하 2시간, 미적 4시간을 하면 6시간, 문과도 6시간 이렇게 됩니다. 영동고는 근데 살짝 아쉬운 게 지금 학교 알림이에 작년 자료만 올려져 있어서 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확인했다는 거. 이게 약간 아쉬운 점. 이렇게 해서 제가 교육 과정별로 7개 남고 G7을 이제 비교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거 비교 잘못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비교하면 나한테 맞는 최적의 고등학교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수학 진도가 어떤지 구분하고 뭐 사회나 과학 중에 좋아하는 과목이 어떤지를 보고 교육 과정을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